안녕하십니까. 시대를 키우는 시금경제입니다. 한국 경제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마켓 인덱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1일 기준인데요. 1일 1389원입니다. 거의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783, 거의 2포인트. 회사채 3년물이죠. 3년 만기 2.99, 국고채는 2.454. 3년입니다. 둘 다 회사채 국고채 3년. 환율은 1355원입니다. 55.90 해서 5.90 상승했습니다. 낚시용인데요. 네. 코스피 장중 연고점 3000, 연내 3700 갈 것이라고 합니다. 3700. 네, 글자가 좋습니다. 검찰 개혁 반발, 심우정 총장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주담대 죄는 은행들 금리 전격 인상. 발음상이 나오는데 인상했습니다. 주담대. 네. 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확 줄었습니다. 확 줄어버렸습니다. 우리은행은 주담대가 0.06포인트 올랐었고 신한 하나도 가세했습니다. 한도 6억 고강도 규제에 더해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대출 문턱을 높였다. 패착돼 놓으면 되죠. 아직도 쓰고 있어요. 문턱이 없어진 지가 오랜데 언어가 그렇죠. 대출 문턱이 높여졌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언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문턱이 없는 출입구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주택이 투자 수단이 되며 투기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주거 불안정 필요할 수 있다. 생각은 좋죠. 주택에 쏠리는 우리는 특별한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취임 부동산 문제 첫 언급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 최저임금 충격 줄이려 연 2회 분할 인상금, 최저임금 연휘에 2회 있습니다. 펄펄 끓는 지구촌 폭염 투표 발효됐죠. 작년보다 2도 내지 6도가 높아 무더위가 지속된답니다. 자, 가격 통제, 의료기기, 필수 의료 치료 재료 공급 포기하고 의료 현장 비상이라고 했습니다. 의료기도 또 문제가 있었군요. 자, 기대 밑돈 삼성전자 대충 짐작했겠죠.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어닝 쇼크라고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2분기 1조 이상 들어준 5조 원대, 영업이익이 5조 원대 줄었습니다. 하반기 첨단 디램으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이면을 보겠습니다. 10년대 스타트업 월드컵 개최 유망주 쓸어담는 미국의 VC 페가슈스 테크 벤처스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월드컵. 자, 세계 최대 스타트업 피칭 대회 유망 스타트업 블랙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 진출 핵심 루트. 상금이 1위가 얼마입니까? 100만 달러 뿐이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다질 꿈의 무대이다. 큐빅. 이 한국 대표로 파이널 진출했습니다. 큐빅이 설자리 좁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 미에선 한인 네트워크 의존에 한계가 있고 해외 창업진 유치도 갈 길이 아주 멀었다고 합니다. 자, AI 등을 키우려면 교류 통로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뭐 노비가 많이 필요하죠. 노비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층 계층이기 때문에 민간이 전 세계 유망주 모으는 미국이다. 그 다음에 한국 벤처 생태계 칼라파고스가 그거 아닙니까? 국내 VC 최근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새롭게 마련한 등 미국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최근에 현재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했다. 하지만 아직 한인 네트워크만 의존하는 등 글로벌 주류 투자 생태계에 끼기엔 역부족. 칼라파고스가 섬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다는 거죠. 벗어나지 못해. 뭐 한인 네트워크만 의존하는 게 칼라파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칼라파고스. 그렇게 기억합니다. 미국은 재팬, 싱가포르, 대만, 한국은 뭡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VC, 페가슈스 테크 벤처스. 심없이 청소하는 AI 로봇, 백화점 인턴이었네. 그렇죠. 청주 현대백화점, 청주소 롯데 인턴
이제 실시, 로봇의 인사 시스템 적용 첫 사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봇이 기억기에 표현해서 그렇지 얘네들이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소비자보호 앞장선 금융사를 찾습니다. 자, 신문은 1면하고 3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3면 보겠습니다. 2027년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대출 한도 확 줄고 금리는 뛰고 주담대 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대출 한도는 쭉 줄고 금리는 쭉 올라가고 주담대 받기도 어려워진다. 자, 은행권 주담대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별표하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3.73에서 3.83으로 상승했습니다. 하나는 신한은 3.62. 5대 은행 가계대출 연간 증가폭을 보면 6월에서 6.8%, 6조 8천억이 증가했습니다. 6조 8천억. 3월, 4월, 5월, 6월 달에 크게 상승한 것 같죠. 은행권 주담대 전격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5대 은행 가계대출 6조 8천억 증가했습니다. 정부 가계대출 총량 억제로 수요 차단하서 총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했다고 그러죠. 총량 억제. 은행 하루새 주담대 금리 0.1% 인상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올릴 가능성이 있다. 유곡 제한, DSR 강화, 금리 인상 3종 논토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참 유곡 제한, DSR 강화, 금리 인상. 다시 한번 볼까요? 유곡이 가장 컸죠. 뭐 몇 억이 돼? 유곡까지밖에 안 해준다. DSR, 스트레스 DSR. 그다음에 금리 인상, 스트레스 DSR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씩 줄어들고 금리 인상. 세 가지 문턱, 3중 문턱이라고 그러죠. 3중 문턱 때문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부담 확대 불가피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속도 조절 시사했습니다. 한산해요, 한산해 대출 창구가. 그렇다는 게 나옵니다. 자, 하트만 다이아몬드 한번 볼까요? 은행권은 주담대 가상금리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8월에서 9월까지 가계대출 공급 급증 전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기준금리 인하가 옅어지면서 향후 주담대 금리가 더욱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이 연쇄적인 주담대 금리 인상은 수도권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시행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달리 비수도권과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대책과 달리 가장 피해를 받는 게 무주택자나 비수도권 두 가지죠. 무주택자나 비수도권. 가장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이다. 주식이 떠나줄래? 부동산 쏠림이 구두 경고장이다. 주식으로 갈아타라. 주택 잠깐만요. 커졌어요. 잡았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동시에 꺼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오마이갓. 이제 충격적인 사건.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안녕. 내 인생에서 사라져. 하루 살이야. 아니 초파리야. 자, 주식의 대체 투자 수단입니다. 부동산 쏠림의 구두 경고장을 내렸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지금까지 이제 좋죠. 부동산에 묶인 돈으로 이제 전환 유도하는 정부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죠. 그게 이름 먹혀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향후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죠. 자, 유곡 규제. 유곡을 왜 기준을 잡았을까요? 보통 6억 정도면 이자로 따지면 월 이자가 3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월 300 정도 이자는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6억 플러스 30년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300만 원 30년. 온투업 대출로 멀리나 온투업. LTV가 이제 85%까지 대출 걸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온투업블로 광고 자재.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 금융권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 규제받지 않는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이건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이것도 좀 헷갈리게 만들어서 온투업이라.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을 온투업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온투는 뭐라고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마찬가지죠. 비근한 예로서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금자 보호법상 5천에서 1억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제2금융권으로 갈 수협이나 이런 쪽으로 저축은행 쪽으로 자금 이동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이제 타격을 받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온투업 쪽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온투업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한 것으로 DSR 온투업은 않는다, 자제한다. 뭡니까 지금? 그럼 뭐 온투업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죠?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알려주는 거죠. 신문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신문이 아침에 주로 이제 읽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중간에 짬을 내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정보가 어차피 나온 정보기 때문에 정보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새로운 것도 있지만은 정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단기적으로 뭐 사고 팔고 하는 분들한테는 아침 새로운 정보가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시차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아침에 읽는 게 좋긴 하지만 정신이 말짱한 지금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중 연고점을 돌파한 코스피 과열 증시 아니야? 연내 3,700 갈 수도 있다. 눈높이를 올리는 증권사들. 야당은 상표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 SK 등 지주사. 한화나 SK 등 지주사. 이게 어떤 의미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지주사가 올라가는 거야 대체? 이런 말 했죠. 송아지 뱃속에 있는 송아지는 송아지 주인 것이 아니었다는 과거의 그 상법 때문에 그렇죠. 지주사들 중에 속해 있던 어떤 잘 나가는 업종이 따로 떼어내가지고 새로 상장해서 지주사의 가치는 떨어지고 새로 상장한 주력 가치의 그 회사는 주가가 급등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주사들이 아마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주사 여기 어느 절입니까? 지주사 지주사 이 절에 한번 찾아가세요. 지주사 미암을 답을 뭐 그렇죠. 지주사 절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주사가 앞으로 이제 뭐 SK 하나지만은 돌아가면서 부양책 기대감 내수주가 강세할 수도 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죠. 배당소득 어제도 약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어제 걸 한번 저도 가물가물한데 2천만 원까지, 4천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2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나왔었죠. 15.4%. 근데 뭐 좀 이렇게 나눠서 3월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무래도 유연화 될 것 같고 거래액과 신용융자 4년 전보다도 낮다. 증권사 한국 증시 재평가가 시작됐다. 좋은 거죠. 지금 사실 한동안은 이제 가방끈 긴 사람이 저기 한 국장을 탈피했었는데 다시 가방끈 긴 사람이 리쇼링 한 국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반기 코스피 전망은 3,700이네. 3,600, 3,600, 3,300. 3,000을 이렇게 가볍게 넘어서 이렇게 전망까지 한다는 건 라운드 피겨가 3,000은 고정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3,000은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거죠. 네, 따져보겠습니다. 주요 증시의 주가 순자산 비율 퍼를 얘기하는데요. 퍼가 한국이 상당히 1%밖에 안 됩니다. 중국보다 낮아요. 일본보다 낮아요. 유럽보다 낮아요. 미국보다는 5배나 낮습니다. 대략적으로 미국보다는 5배나 낮고 주요 지수 최근 1개월간 수익률 보면 코스피가 왕창 올라갑니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지주사 내수 주가 상승 이끌어 지주사 내수주 지주사와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거죠. 지주사와 내수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지주사가 어느 절입니까? 지주사와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감각을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차분한 상승 과일이 아니다. 그동안 너무 차분하게 신압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오르고 있다. 자, 그래서 하반기 전망치를 3,400으로 올린 삼성중공업 한국 주식시장이 재평가되기 시작했다면서 일본 수준의 퍼를 코스피 지수에 적용한 목표가가 3,800 올라간다. 삼성증권 믿을만합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을 따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3,800까지 갈 것이다.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정책이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지수가 3,600까지 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항상 그 장미에는 꽃이 있듯이 가시가 있듯이 가파르게 오른 증시 위험 투자 정도 2.5배나 늘었답니다. 주의를 또 요하고 있습니다. 올해 카카오페이 등 15개 지점 하루 동안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빚 갚느라고 빚 갚느라 허덕이는 기업들 투자는 올스톱입니다. 점 하나 쳐야죠. 빚에서 점 하나를 빼면 이제 빚이 돼버리죠. 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남과 님의 점 하나 차이죠. 점. 방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살면서 이게 님과 남은 점 하나 차이 아닙니까? 빚과 빚은 점 하나 차이입니다. 방점을 어디에다 찍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정책에 있어서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 그래서 정책을 바르게 하는 정치가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가면은 정책이 또 신뢰가 가고 정책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방점을 어떻게 찍느냐. 쇼피스트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자 상반기 회사채가 82% 비슷상황에 서 투자 멈춘 업종 직격탄이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 상반기 투자보다도 빚 갚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계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롯데건설 신용 등급은 A+에서 A- 한 단계 롯데건설이 하향됐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기초 체력이 약간 좀 문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원가 수준에도 의료기기 공급 못한다. 원가 수준으로 의료기기 공급 못해. 척추 충만증 소아 환자 수술 멈췄다. 의료기기가 또 문제랍니다. 건보 저수가에 공급 끊긴 의료 필수 끊기는 필수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 떠나는 기업들 심장 수술용 혈관 튜브 심하다. 혈관 튜브 이걸 뭐라 그러죠? 넥척수 밸브도 재고가 불안한 넥척수 밸브 업체들 한국 원가 수준만 인정. 타국 대비 10에서 40분의 1 수준이다 합니다. 수출이 아니라 수술 중단 사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척추 기형 소화형 금속 누골 등 100여 개 치료 재료가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좀 약간 나쁜 사람에게 큰 일이죠. 불기용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보겠습니다. 심장이나 수두증 수술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누가 아프면 곤란하죠. 그래서 가정용 공급도 불안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표하는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이 지난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급 중단이 예상되는 품목이 10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찍혔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리고 특정 부위만 이렇게 수술 부위만 해서 얼굴을 다 보고 있으면 의사들도 흔들리겠죠. 다 보인 상태에서 하면 흔드는데 다 가려버리고 이쪽 부위만 예상 집중도가 떨어져 있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감염 우려도 있고 어떤 또 안정적이 보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다면 공급 중단 우려되는 필수 의료기기 잡았습니다. 좀 보면 좀 떠나라. 디프 신테스, 스메스 엔드라피 이런 거 사실 이런 게 전문 기자들이죠. 한국 필수 치료 재료 공급과 20년대 제자리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많이 감춰진 거죠. 어떤 면에서 이런 우리가 진짜 우리 아팠을 때 필요한 것들 한 번씩 언론이 이렇게 지적해 줘야 되겠죠. 국내 수요 주요국 중 가장 낮다. 국내 수가 주요국 중 국내 수가라면 정부 가격 통제로 기업 진출 난항 건보 저수가가 의료를 낮춘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 낮은 수익성에 탈 한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넥스트바이오 내시경 지혈제 급여 대상 제외되자 미국이나 유럽행으로 주행 떠났습니다. 넥스트바이오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이제 정치민주 삼성생명은 괜찮아요. 자, 딥 인사이트 깊은 통찰을 딥 인사 아주 심오한 통찰이라고 할까요? 딥 인사이트를 보겠습니다. 뭐가 심오한지 심오한 팀장 우리 심오하지 않기만 해도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아주 벼르고 있죠. 군 공항시설 개발이길 얼마인가 거대 담론 대신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하다.
악마 시켰는데 악마는 디테일하다 이렇게 된다.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공항 개발이 얼마인가? 6월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 발언. 그래서 거대 담론 대신 악마는 디테일하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 한 달 인선 외교 추경 등 국정 운영의 속도전을 냈습니다. 뭡니까? 이게 또 잘못 썼다가 DVEL입니까? 아마 아무튼 Devils is detail of devils 뭐 이런 거죠. 예. 자, 이념 거대 담론 뺀 이 대통령. 이는 철저히 민생에 집중하겠다. 멋진 말입니다. 시장, 도지사, 당대표 등 경험이 풍부, 인수위 없이도 현안 몰아치듯 처리했다. 역대 정권 이념의 큰 그림과 다르다. 국정, 톱다운 방식 선언, 톱다운 방식. 톱이 뭡니까? 톱다운 밑으로 위에서 낙수 효과입니다. 톱다운 위에서 내립니다. 주가 조작 방지 어떤 권한 필요한가? 즉석 토론, 송곡 질문에 관과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체 가격이 아닙니다. 전체 가격 중에 일각입니다. 국가적 개혁 과제는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죠. 일각이니까 전체 가격이 아니라 곧바로 일할 실무형 인재 중시된다. 후보 군에 기업 C 레벨 수십 명들 배경은 한성수, 하정우 하여서 밝혔겠다. 이런 메커니즘이 나오죠. 그래서 톱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바튼업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직자 1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 그렇습니다. 젊은 권력의 조파선. 파초선이다. 권력은 파초선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성남시장부터 그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공무원 의식을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젊은 나이 1시간의 공부의 가치가 나머지 인생에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상당히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1시간, 나이 1시간은 공무원의 1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와 같다. 이런 상당히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 분할 인상 땐 인건비 부담 분산 가능하다. 이렇게 연 1회가 아니라 좀 더 하겠다는 거야. 약값이나 정책이 아이러니 소비자 부담 대리 10%. 아이러니하다. 약값 인하 정책이 아이러니. 약값 인하 정책 아이러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내일 신문에 왜 이러니를 갖다가 왜 이러니를 아이러니로 바꿨다고 정정하시듯입니다. 꼭 이렇게 이게 이제 외래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다. 이제 패러독스도 쓰죠. 약값 인하 정책이 왜 그러지? 소비자 대로 14% 증가했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자, 됐습니다. 주체별 인하 효과를 보면은 기업이윤 소비자 부담. 2012년 정부 일괄 약가 인하 정책 제약사들 통제 없이 비급여 늘렸다는 것이죠. 값싼 약값 싸지자 소비 사용량 증가, 건보 재정 절감 효과도 주로. 미관세에도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미관세에도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다. 자동차 2.3포인트 선방했다는 거죠. 그렇죠. 산자부가 6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가 얼마입니까? 반도체가 얼마 정도 나올 것입니까? 150억 불, 11.6%나 늘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선방했죠. HBM 고부가 제품 견인이 미국 대미 수출 감소에 EU에서도 많이 했다. 참 고대역이 참 올해는 살렸습니다. 내년에는 연대역이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죠. 고대 역폭 메모리.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어디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삼성을 앞질렸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질리면서 이 최태원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이런 결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박수를 보랍니다. 결과적으로 산자부에서 6월 수출입 동향 다시 말씀드리면은 150불 11%나 늘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일어났던 겁니다.
반도체 수출액을 보면은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억 불까지 증가됐습니다. 단위가 억 달러죠. 150억 달러까지. 박수. 박수가 좀 이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안녕하쇼 하나입니다. 자, 웰컴 투 월드 뉴스입니다. 또 나오죠. 트럼프 참 늙어가는 빨리 더 늙어가는 것 같아요. 욕심이 얼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이건 무슨 망태 할아버지 같다. 자, 망태 할아버지, 망태 우리 이제 전통적인 망태 할아버지 그런 모자 썼네. 나비처럼 홀로 날아서 관세 한 방, 이리 한 방, 저리 한 방 때리다가 할아버지 화나셨네. 그죠? 망태 할아버지 트럼프. 망태 할아버지라고 전 명명하겠습니다. 트럼프 뭐라고요? 망태 할아버지. 자, 8일까지 결승선 도착 못하면 고관세다. 일방 통보선. 또 망태 할아버지 또 일방으로 이제 또 떠들고 계십니다. 네. 관세 협상 종료 일주일 앞두고 또 경고 수위를 높인 베센트. 베센트입니다. 베센트가 베센트. 착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이 왜 그렇게 베센트를 하고 있을까요? 유예기간 연장 불가시사. 베센트 성실히 협상 임해도 4월 2일 수준으로 강력했죠. 4월 2일 강력하게 막 힘주었던 이 망태 망할 놈은 망태 할아버지가 라블라블 취라를 발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죠. 계획이 다 있어요. 시나리오대로 자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연기를 하고 어떨 때는 욕도 하고 어떨 때는 beautiful 뭐 칭찬하고 fantastic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F자가 들어가는 교통 fuck you도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수능란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판단력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기회주의적인 트럼프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일본을 겨냥해서 쌀, 자동차 협상 압박. 트럼프 일본에 선 보낼 것이다. 미국 제약업계, 한국에 약값 내리라. 한국 약값이 왜 또 한국에 또. 자, 일본은 전통적으로 일본은 전통적으로 쌀을 수입하지 않는 정책이 있습니다. 아무리 쌀 수입 정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섬나라이고 만약에 다른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면 다 굶어주고 이러다 다 죽기 때문에 쌀은 수입을 금지하는 무슨 품목의 그게 근본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쌀값이 2배 올랐을 때도 한국 쌀을 수입했는데 어떻게 이제 특별법을 발의했었는지 무슨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됐는지 한국 쌀을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1번, 야, 니들 쌀값 우리 쌀 좀 사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씨발, 씨발. 트럼프 씨발. 우리 법이 이 쌀에 대해서는 말이야, 쌀. 라이스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게 돼 있어. 그거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스미마생, 쌀 고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트럼프는 나 트럼프, 너 자꾸 까불면 쌀 동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쌀 정책, 일본의 쌀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과거 이제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렇죠. 자급자족과 농가를 살리는 거, 농가. 그렇죠? 쌀 생산을 안 하고 투경작물이나 비싼 것만 기본적으로 쌀은 생산해야 된다. 자급자족 우리가 가장 먹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 약간 이거는 뭐 상품 개념보다도 어떤 생존권, 의식주의 생존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쌀에 대해서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쌀. 그래서 볼까요? 완고한 태도면 완고한 태도면 고관세. 너 나한테 좀 유도하지 못하고 스테이블해.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강하게 관세를 높이겠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한국 제약업계 약간 너무 미국 제약업계 한국 약값 너무 싸 민원. 그렇지.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국은 약값이 너무 싸다는 민원을 넣었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네. 자, 이거 뭐 미국 제약업계 한국 약값 내려야 한다. 그렇고 미국은 제약업계 한국 약값 너무 싸다. 이거 뭐 맞지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약값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단어만 하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자, 뭐 더 하려고 하면 다칩니다. 어쨌든 무너진 달러같이 50년 만에 최악이다. 이럴 만도 합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습니다. 달러 인덱스 상반기에 10% 폭락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디폴트까지 주장했습니다. 디폴트 그 경제학자가 미국의 달러에 디폴트 선언하면 어떡하겠냐. 저기 돈 안 갚겠다 배째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좀 과하다 싶은데 그만큼 어떻게 그 똥줄이 타 들어가고 있으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트럼프도 계획이 다 있구나. 뭐가 타고 들어가고 있는 게 이제 연결돼 있지 않나. 최악이라고 합니다. 50년 만에 최악이다. 최악이다. 달러 가치가 최악이다. 우리도 한때 동남아에서 계엄 사태 있을 때 원화 가치가 할인율이 들어갔죠. 100만 원이면 90만 원밖에 쳐주지 않는 계엄 시절 때, 계엄 사태 이후에 불안이 이어져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듯이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군 욕한 태국总理 현재서 직무 정지. 욕을 했나? 자, 국가별 금리표 꺼내드는 백악관 금리 인하를 압박. 뭐 누구한테 압박했다는 거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30일 브리핑. 도중 국가별 금리 기준금리의 적힌표를 꺼내들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가 34개국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제롬 당신은 늘 그렇듯 언제나 늦어. 멍청이야 멍청아. 제롬 파월 미 중앙 FDA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 결국은 이렇게 이제 나와서 제롬 톰과 제리야 톰과 제리야 우리 금리가 지금 얼마인데 우리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가 무려 34개국이라고 정신 좀 차려 잘 좀 보라고. 그래서 뭐라고 압박했냐면 금리 인하를 좀 해주라. 제롬아. 제롬 금리 인하를 좀 해달라는 여러 가지 다각도 미인입니까? 백발의 금발의 미인을 등장시켜서 제롬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생에 인하는 없다. 금리 인하는 없다. 내 임기 중 인하는 없다. 이런 말을 속으로 했을 것입니다. 열돔 갇힌 유럽. 더위에 에펠탑 철골 휘어질 수 있다. 와 에펠탑 철로 돼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온 고기압 뚜껑이 지표면에 뜨거운 공기를 가둬서 스페인 역대 46도, 스페인은 4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이거 참 세계가 이렇게 기후 변화, 그러니까 온실가스 이런 문제도 있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기후 협약 우리는 땡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또 환경학자는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는 무슨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거기에 걸맞게 자연은 잘 순화하고 적응해 간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쫄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형성된 열돔 유럽을 펄펄 들게 했다고 분석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골드돔. 자, 죄송합니다. 열돔이 동하니까 그 뭡니까? 작은 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상기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태위태합니다. 머스크 감세안에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지의 노예가 될 것이다. 머스크도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데 창의적인 말을 찬성 의원도 낙선을 하겠다. 머스크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분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치프 인게이지먼트 있습니다. 트럼프 예산안은 미국을 빚의 노예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나 머스크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무지막지하게 뽑아내서 찍어내서 빚을 갚고 그랬습니다. 빚을 아무리 겹쳐도 빚은 되지 않습니다. 빚만 늘어날 뿐이죠. 빚을 아무리 여러 빚의 1000제곱을 하더라도 빚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빚이죠, 빚. 비릿이 있죠. 삼성 하반기는 다르다. 6세대 디램 HBM4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앞세워 반도체 반격했습니다. 요 기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좀 당분간 이제 좀 사그라들다가 갑자기 반도체 이제 반격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랬잖아. 2025년 7월 2일 수요일자에 이 기사를 내면서 이 기사가 그래.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 거죠. 하반기에 다를 것이다. 하반기에 다르다. 6세대 디램과 HBM4가 앞세울 반도체 반격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요 산업 2분기 성향을 보면은 반도체 HBM3 이 파운드리 사업 부진했고 스마트폰 갤럭시 S 판매 둔화 디스플레이 주요 스마트폰 고객사 실적 둔화 가전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반도체고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 여기 이제 2분기죠. 가전 TV 하만만 좀 올라갔습니다. 하만 스마트폰에서 갤럭시가 좀 S25가 많이 저조하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영업 이게 2분기 추정치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십니다. 미 관세 엔비디아 납품 지연되고 2분기 몰아친 악재 실적 바닥이 났습니다. 1년간 절치부심한 전영 현호 10나노 6세대 D램 양산 임박했다. 요건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니나노 닐리리아 10나노 그죠? 10나노죠. 10나노. 니나노가 아니라 닐리리아 10나노 닐리리아 10나노. 시고 좋다. 10나노가 이제 6세대 D램 양산이 임박했답니다. 연말께 고대역폭 메모리 4 시장 청신호다. 요건 이제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상여까지 한번 딱 보고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잔상이 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요거를 엑스레이처럼 찍어보십시오. 눈을 찍었죠?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잔상이 남습니까? 10나노, 니나노, 10나노 6세대 D램 양산 임박했다. 연말께는 HBM4가 시장 공략의 청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2분기에도 반도체 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1시 D램 양산 초읽기에 들어갔고 초읽기. 초읽기가 뭡니까? 1초, 2초, 3초, 4초. 초를 시작한 분초를 이렇게 타는 초읽기. 너무 흔한 말도 우리가 좀 넘기지 않습니까? 초읽기가 왜 초읽기지? 분 읽기도 있고 시간 읽기도 있는데 초읽기. 그러니까 시간, 분, 그다음에 초 아닙니까? 초를 읽다, 시간을 읽기를 하고 있다가 분 읽기를 하고 있다가 초 읽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분초 사회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분초 사회 너무 빠르니까 분초 사회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벌써 분초 사회를 예측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초읽기가 과거부터 존재했습니다. 초읽기. 분초 사회를 예감한 초읽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딴 데로 나갔지만. 자 그리고 이 나노 어떻게 읽어야 돼? 이 나노 M, 이 나노 마이크로, 이 나노 마이크로죠. 그냥 쪽팔리 보내세요. 이 나노 마이크로 파운드리 양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디바이스 경험 DX 부분도 반등을 노린다. 선두에는 오늘 9일 현지 시간 공개되는 갤럭시 Z 폴더 7이 나섰다. TV는 AI를 적용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중국의 공세를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 아이폰 17 납품 물량에 기대를 걸 것이다. 이상 황정수 박우명 기자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강산업 애경 인수전 참석했습니다. 화장품 등 신사업 1억 5천억 1조 5천억 배팅. 자, 쏘겠다 1조 5천억을 태광산업이 애경 인수전에 쏘겠다는 것이죠. 태광이 드디어 애경을 인수하겠다. 이러면 좀 기억이 또 오래 갈까요? 태광이 애경을 인수전 얼마를 쓰겠다? 1조 5천억을 쓰겠다. 태광산업이 석유화학 부진 주력산업 개편하겠다. 부동산 개발 에너지 사업도 진출하겠다. 3,200원 교환사채 EB죠. EB. 발행 논란도 있으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10입니까? 2입니까? 그렇죠.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영어는 그렇고 교환사채 발행 논란이 있습니다. 참 무식합니다. 네, 제가 많이 무식해요. 네. 자, 1조 5천억 규모 신사업 투자 나선 태광산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사업을 확장해서 어떤 부분 피봇 하겠다 이거죠. 태광산업도 피봇의 의미가 농구에서 나왔죠. 농구에서 다리는 이렇게 한 발 놓고 다른 다리 하나는 왔다 갔다 한 다리가 집중해서 사방팔방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피봇의 주체가 CEO죠. CEO가 피봇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망하지 않게끔 변신을 가하고 변혁을 가해서 회사를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피봇하겠다. 태광산업이 애경 인수 참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인프라코어 합병. HD 현대 건설기계가 인프라코어가 합병했습니다. 합병. 2030년 매출 15조 글로벌 톱이 될 것이라고 의사 결정 일어나 했습니다. 작은 것들도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네. 자, 비즈테크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보유량이 no 아닙니다. AI 준비 상태에서 나옵니다. AI 준비 상태는 데이터 보유량 가지고 안 돼요. 클라우드 크게 기업 클라우드만 가지고 안 됩니다. AI 준비 그게 뭘까요? 스노우플레이크 라마시우 워미 CEO 한국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버핏이 반한 AI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가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AI가 활용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라. 데이터만 무조건 많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꿰야 된다. 꿰야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된다. 그거라는 것은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슬이 서말. AI 데이터 클라우드가 많이 있다고 해도 꿰야 된다. 그래서 보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AI가 인간 SW 상호작용 혁신. 문맹자도 말로 AI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LMN 저장장치죠. 언어 저장장치 대여만 하면 데이터가 분석합니다. 데이터 특화 AI 코스 요리 제공한다. 저장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하고 AI가 일자리를 대체 않고 더 늘릴 것이다. 이건 반가운 소식이네요.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행 보고서에 51%가 직업이 disappear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51% 사라질 것입니다. 이거 달리 AI가 일자리 대체 않고든 늘릴 것이다. 이런 좋은 점을 했습니다. 박수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데이터가 중요성이 커집니까? 했더니 I think data is 전례 없이 AI 전략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항상 강조되는 이야기이지 않나요? 그렇죠. 과거에는 fast, business,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쭉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I 데이터 클라우드 질문을 잘했네. 최근 출시된 기능도 AI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렇게 해서 많은 교원에서 이런 인터뷰를 실리콘밸리 송영천 특파원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구글의 꿈 청정 에너지 핵융합 발전의 배수 핵융합하고 원자 발전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글의 꿈이 청정 에너지로 핵융합 발전 전력을 구매하는 계획을 사상 처음으로 체결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인공지능, AI,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전력 구매 계획이 소형 모듈 원전 SMR의 핵융합 발전으로까지 확대하며 미래 에너지 선점 경쟁에 한층 더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자력은 뭐 비슷하게 이해하겠습니다. 핵융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합이 있는데 좀 고려해야 되겠는데 원자를 딱딱한 원자를 쪼개가지고 만드는 게 원자력 발전 이용이고 핵융합은 부서진 그 조그만 원자들을 합쳐가지고 원자는 더 이상 깰 수 없는데 무슨 말이야? 어쨌든 이 융합하는 거고 원자를 딱딱한 걸 깨서 만드는 에너지고 융합은 잘잘한 것들 붙여가지고 융합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뭐 100%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빅테크 중요한 건 빅테크 미래 에너지 선점 경쟁을 보고 있습니다. CFS와 전력 구매 계약 체결, 핵융합 개발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 말이죠. MS가 뭡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 질병 진단. MS가 이제 뭐 MS가 여러 가지 있죠. 모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리 고유명사처럼 마이크로소프트죠. 대단하죠. 인간 의사보다 4배 정확하게 전달한다. AI 쇼폼 타고 부활한 1세대 플랫폼. 이글루스 AI 콘텐츠 자동 생성 다음 오리지널 숏 드라마 선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또 굉장히 촉박하게 푸시하고 옵니다. 저에게 늘 뭐 시간에 자유스럽다 하지만은 어찌 뭐 24시간은 어떻게 자기 혼자 240시간을 사는 것도 아니고 48시간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에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황 속의 캐릭터에 빠진 MG 중국 팜마트 시총 60조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60조까지. 자, 불황 속에도 캐릭터에 빠진 MG라고 합니다. MG 세대. 작은 소비, 립스틱 효과, 새로운 표현이죠. 팜마트 빠졌다. 립스틱. 불황에서 립스틱이 싸기 때문에 립스틱만 바꿔 새롭게 갈아치우는. 그래서 패션의 립스틱으로 표현한 불황을 나타내죠. 미니스커트 치마가 짧아지고 불황되면 여성의 치마가 짧아지고 남자들은 넥타이를 바꿔. 자,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 규모는 2024년에서 2033년에서 엄청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중국 미니쇼 팜마트 인산이네. 중국 사람도 많은데 또 인산이라고 합니다. 옷은 안 사도 캐릭터는 구입한다. 캐릭터는 구입한다. 한국에서도 미니쇼 강남 하프. 자, 우리도 인형 뽑기가 굉장히 유행했죠. 인형 뽑기. 근데 한국에서도 그 인형 킬링 등 패션 아이템이기 글로벌 라이센스 시장 규모가 얼마입니까? 시장 규모가 3,521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유아틱하다 생각하지만 또 다릅니다. MZ 세대가 또 꿈꾸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소비 성향 컨슈머들을 백설공주 미키마우스도 나오죠. 얘네 또 누구니까 그거죠. 생각이 안 나는데 로봇 이렇게 자꾸 캐릭터 자신을 표현하는 메타버스의 변형으로 나타난 메타버스가 광고 효과를 해서 이런 것이 또 연관되지 않을까? 메타버스 한자 메타
버스가 이 버스가 대단히 좀 한번 휙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휙 메타버스가 그냥 뭐 계속 달릴 거 전기선처럼 한번 휙 지나가버려서 나서 그 여파로 이제 게임 캐릭터에 빠진 연관이. 그러니까 보통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잠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다시 나올지 모르지만은 MZ 세대를 겨냥해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T맵 후유증의 이커머스 첫 재료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커머스 위스키 침체에 몸집 줄이는 그룹을 줄여올게라고 합니다. 디아지오 이탈리아 법인도 메가키로 페르노리카도 구조조정 나설 것을. 디아지오 페르노리카도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개사 사야겠죠. 국내 위스키 수명도 급감했습니다. 와인은 어떨까요? 콜마 콜마 홀딩스 콜마 B&H 전면 재정비하겠다. 콜마가 좀 그렇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험 품은 임종용 우리금융 1등 재지역하겠다. 동양 AB의 생명 인수 마무리. 자, 11년 만에 생명보험업 재진출한다.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 강화, 증권카드 구도 수익 다각하겠다. 동양생명 대표 성능, AB의 생명 대표. 그래서 생명보험 자체가 우리 생명보험 아주 근본적이기 때문에 보험과 종교는 세상에서 사라질 수가 없죠. 왜 종교와 보험은 실체가 없는데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형 상품 아닙니까? 무형이잖아요. 무형 신이 보입니까? 언제 죽을 줄 알 수 있습니까? 상품에 종이짝 한 장 주면서 그렇죠?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경제 불확실성. 하지만은 언젠가는 찾아오게 돼 있죠. 죽음이라는 거, death, 죽음, 사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보면은 그래서 종교에서는 천당 간다, 극락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안을 줍니다. 우리 종교를 믿으면은 천당 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당장 죽으십시오. 그럼 절대 안 죽죠. 천당 간다 그래도. 보험도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보험은 무형의 가치인데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갖기 때문에 그래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런 위안이 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여기에 대한 위안이 편안한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보험이란 것은 불확실성, 종교와 보험을 통해서 무형의 종교와 보험을 통해서 안식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상품이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되돌려 주진 않죠. 하지만 보험은 많이 납입하면 한 10년 뒤가 되면 이제 그대로 플러스 알파까지 계속 늘어가는 복리의 효과까지 누리면서 대체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없죠. 원래 금융 상품이 아닌데 금융 상품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보통 종교는 한번 믿으면 웬만해서 끝까지 믿지만 보험은 10년을 도달하는데 몇 프로가 도달합니까? 100%부터 시작합니다. 보험에 이제 100%부터 100% 가입하니까 100% 시작하죠. 10년까지 도달하는데 몇 프로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번 30%, 2번 50%, 3번 10%. 10% 내입니다. 10% 내. 10% 내가 10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100%에서 10% 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90%는 뭐가 됩니까? 90%는 이 나쁜 보험이 내가 속았어. 이렇게 중간에 10년 도달하고 나면 100% 이상씩 주는데 10년 딱 그 9년 내가 어떻게 가까스로 9년까지 갔는데 보호를 했는데 50%도 안 돼? 와, 이거 완전 도둑놈들 아니야. 이래서 보험회사가 요걸 듣지만은 결과적으로 10%의 그 성공한 사람들은 보험의 그 엄청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주로 이제 유대인들, 미국, 일본들 일부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외국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유지율이라든지 끝까지 가는 게 우리나라의 몇 배도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알게 돼서 보험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많네요. 그래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별표 하나 더 칠게. 3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PF 연체율 4% 넘었다. PF 연체 PF 프로젝트죠. 연단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공고 2시간 만에 30명 지원 시험난 알바 전쟁. 알바 전쟁도 한국도 일본도 외국인 환영한다. 알바 핵심 일손 유학생. 일손이 부족하죠. 생활 밀접 지역 1년 새 만국 뚝 떨어졌다. 단기 알바 편의점도 안 되고 지금 자, 알바생이 무슨 계약서에 던지면 이거 큰일 나죠. 알바생도 단시간 근무자들도 굉장히 코리아 마켓입니다. 연내 기준금리 낮출 거 채권형 파운드 뭉치점 몰렸다는 거죠. 2분기 국고채는 월 150조 큰속 몰리 5년 만에 국고채 이제 금리 인하는 뭐니
국고채에 밀렸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단기적인 투자를 하지만 국채를 사들인다 그러면 보통 3년, 5년, 7년, 10년, 보통 5년, 10년물이죠. 10년물이 가장 또 많이 기준을 잡는다. 국고채 10년물. 10년을 내다보면 뭐 중간에 더 팔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 10년물, 국고채 10년물이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투자의 그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 못한 것 같아요. 섹터는 종목 순매, 환매, 주도종, 진주를 찾아라. 진주를 찾아라. 진주를 찾아라. 진짜 뷰티풀 진주. 아진 하면은 웃으면서 한다고 합니다. 자, 김치 할 때 웃는 표정 아진 해도 미소가 짓는다는 그런 쇼폼을 본 것 같은데. K뷰티 코스맥스 한국콜만 나왔습니다. 올 들어 7배나 뛴 SAMG 엔터 상반기 상승률 1위다. 자, 코스 메카 코리아 코스피 이전 상장 나왔습니다. 자, 글로벌 마켓입니다. 중국 디커플링. 홍콩 20% 될 때 상하린 상하이 상 아래서 놀았습니다. 상 아래서 그래서 상하이 예. 디커플링이 일어났답니다. 수익률 격차 금융위기 최대로 봅니다. 본토 자금 빨아들인 홍콩의 반거리에서 본토의 자금을 그 어마어마한 큰 중국 본토 자금을 빨아들였습니다. 텐센트가 기술주 자금 유입하고 항생지수 사월이 고공행진. 상하이 증권 증시는 거래가 정체되는데 중국은 본토는 소비 부진 등 투자 심리 위축. 경기 부양책 없이 반등 힘들 것이다는 점을 내놓았군요. 네. 초딩 연구 진설이 메타 주가 사상 최고로 본다. 달리는 할인점 빅테크 비켜. 미 증시 주도들 바뀌나. 달러 제너럴 수익률 50%. 달러 제너럴이 수익률 5%. 작년 시장 이끈 M7 달러 제너럴이 아주 싼 가격에 파는 우리의 다이소 같은 거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놀이 구리값이 껑충. 데이터 센터 건설. 전기를 가장 도시에 잘 통하는 게 구리값 아닙니까? 그래서 구리값, 짜파구리, 구리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짜파구리가 상승 중이다. 데이터 센터의 짜파구리가 상승 중이다. 선물 가격이 올해 몇 프로 올랐을까요? 보통 얼마나 올랐을까? 꽁충이라고 할까? 27%라고 합니다. 27% 정도는 올라야지 그나마 이제 꽁충 뛰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가격만 볼까요? 3,303 그다음에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안녕하십니까? 누굽니까 이 친구가? 안녕하십니까? 수염이 저하고 좀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수염이 팍 퍼지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덕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숨모험제 수염이 이렇게 이런 수염은 저와 같은 수염인데 뻗치듯이 수염이 막 그 인국정 수염이라고 하죠. 스톱은 하지 못하고 말이야 퍼지러 나가는 이런 수염. 덕화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모. 자, G코리아입니다. G코리아는 이제 가볍게 패스해보고 그러시면 하도 많이 떠드니까. 자, 정수모. 반발 없었다. 심우종 사이. 이렇게 뭡니까? 시민 태고 달리는 한강버스. 80도 후각은 정동이 미야. 세계 올린다. 섹스피어. 배꼽. 빼겠다. 여기서는 세장부터 베르베르까지. 베르베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마 길 고양이. 굳은 날씨는 겪어야 될 시련이다. 예측 불가 날씨 인생과 닮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구질구리한 비가 내리는데 장석주 영광과 성광입니다. 참 이 그림 하나가 참 감성적입니다. 장마 길 고양이. 코너스톤제도 7년 쳤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이면 7년. 오피니언입니다. 의견은 Let me introduce my opinion. 집값 안정 해법은 공급이다. 다 알고 있죠.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의 주요 건설사죠. 건설사가 빠지면 공급이 없으니까 집값이 뛰게 돼 있죠. 진보 정부 때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말이 있죠. 그다음에 핵심은 지역별 공급 로드맵만 짜야 된다는 것이죠. 김진수네요. 친구 중에 김진수 한 명은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B급 민관 앞에 200년 전 등장했다. 마약 밀수 수사 처벌도 어려운 주한 미군 범죄들. 그렇습니다. 구속 수사 어렵고 재판권 기울어진 소파 추가. 소파죠. 소파. 자, 오피니언입니다. 트럼프 발 금융 위기설의 실체. 트럼프 발이라고 합니다. 발. 트럼프는 발보다도 손가락이 중요한데 트럼프 발 금융 위기설 실체라고 합니다. 미 재정적자 침체, 시한폭탄, 국제협력 정책 시기라도 필요하다. 좋은 의견 같아요. 천자 클럽. 난 이제 궁금한데 이제 여러 가지 중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천자일까? 이 글자가 천자 내에서 써져 있을까? 검수 완박, 그죠? 검수 완박. 참 검찰선 순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날의 그 사설은 그 신문의 어떤 중요한 그 뉴스 중에 중요한 것을 그 사설의 논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해서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시력급여 적립에 내년 소진하겠다. 성신성 지출 차단 급선부다 하고 시력급여가 지금 150조. 어제 건데도 기억이 안 나요. 15조. 죄송합니다. 15조. 2000 기억나네요. 2024년에 15조 대략 정도 실업급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 겁니다. 15조 정도 나갔을 거라고 합니다. 15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증여세, 상속 증여세와 비슷합니다. 증여세로 걷어들인 2024년에 걷어들인 상속 증여세와 비슷한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로 증여세만큼이 나갔다. 두 번째는 중국의 텃밭, 유럽, K배터리, 한국판 IRA 도입 서둘러야 된다. 세 번째는 이주비 제한으로 재건축을 연기시키면 주택금을 어떻게 늘리냐. 이주비 제한도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주비 다주택자든 제한하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집을 한 채 구매를 해야 된다. 이 사람 피눈물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왔는데 피눈물을 흘릴 때 싼 가격으로 주워 담는 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꿀이죠, 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자, 돈 버는 습관입니다. 주담대 유곡 시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 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침수 한테크 같은 경우 정동수에 따라서 당신의 치료 자산은 제목 자산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상담하세요. 따라갈 수 없죠. 대기업들은 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양생명과 광고에서 동양생명과 AB의 생명이 이제 합병 이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은 7월 2일 상쾌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키우는 시큰 경제였습니다. 안녕.